네, 간밤에 워낙 굵직하고도 무거운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마켓 트렌드 시간에서는요, 눈길이 가고 귀가 즐거운 그런 재미난 이슈를 통해서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굵고 무거운 얘기만 했는데 좀 더 재미나고 가볍고 핫한 이슈 준비하셨다고요? 네,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계속 언급되는 것은 신모델이 나오면 얼마나 팔릴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스마트폰의 전체적인 판도를 좀 흔들 수 있는 두 가지 이슈가 최근 불거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불거졌다가 연기처럼 사라진 적도 많습니다만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요. 두 가지 이슈로 전체적인 시사점과 향후 영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두 가지 이슈.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면서 하드웨어 업체가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미부터 나오고 있는 트렌드인데요. 이런 트렌드가 그동안은 약간은 시작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미국 시카고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는데요. 자, 이것이 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 회의를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됐냐면 원래 한 1000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1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무료로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299달러의 돈을 받고 사람들을 모은 것인데 어쨌든 뭐 삼성의 관련 뭐 그룹사, 계열사, 뭐 관계사들의 사람들을 동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 관심을 끌었다라는 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동안 삼성이 무슨 발표회를 가지면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가지면 주로 하드웨어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순수하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이었다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삼성의 목표는 삼성전자만의 IT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즉 이걸 만들지 못하면 삼성전자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나온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먼저 그룹플레이 SDK라는 것이 있는데 SDK가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일종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SDK라고 부르는데요. SDK요? 네, SDK요. 그래서 SDK.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해서 개발하는 그런 키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가지 분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룹 플레이인데요. 이건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용자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태블릿을 가지고 있고 TV를 보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TV 한 대를 가지고 조이스틱 세 개를 연결해서 게임을 해야 됐지만 이 삼성의 그룹 플레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키트를 이용해서 앱이 개발이 되게 되면 나는 똑같은 화면을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태블릿에서 TV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거리가 그러니까, 멀어도 되겠네요. 그건 이제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하게 이 개발 키트가 어떤 정도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몰라서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기사의 내용으로 판단해 본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할 때 쓰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가 바로 이제 그룹 플레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기 간 연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기기 간 연결은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엔스크린의 단계를 넘어서 삼성의 전반적인 가전제품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아주 뒤떨어진 가전은 안 되겠지만 적어도 반도체가 심어져 있는 그런 최근 가전제품들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하나의 앱으로 연결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스마트폰으로 세탁기를 제어한다든지 이미 뭐 이런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기술을 좀 더 다양화하고 좀 더 이제 표준화하겠다라는 것이 삼성의 목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안 스마트한 스마트 제품은 스마트 TV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TV는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데요. 결국은 뭐 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고 또 통신 속도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스마트 TV와 관련된 앱도 굉장히 부족해서 스마트 TV를 산 사람은 내가 왜 스마트 TV를 샀을까라고 이제 거의 굉장히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준을. 쓸 수가 없죠. 지금 뭐 관련된 기술 자체가 개발된 것도 없고 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위한 SDK도 나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멀티스크린, 즉 스마트폰에 있는 것을 바로 선에 연결 없이도
TV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다른 화면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멀티 스크린, 즉 삼성은 이제 S 스크린이라고 부르고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통칭해서는 N 스크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런 기술에 대한 SDK가 나오는 등 삼성전자, 삼성 가전제품의 전반적인 일종의 하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키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네.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런데요. 삼성전자만의 왕국을 만든다, 키트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삼성전자만의 독단적인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하면 좀 더 보수적이고 폐쇄적으로 방향이 가는 걸까요? 아니면 기계를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개적이고 개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글과 삼성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구글은 어떠한 기기든지 상관없이 자유롭게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삼성전자는 이번에 가장 멍청한 제품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삼성의 이제 아이워치, 네.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도 지금 기어죠. 보시면 네. 저는 이 제품을 왜 내놨을까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이 제품이 지금 미국에서 30% 이상의 반품률을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의 결정적인 목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삼성 제품들의 전반적인 스마트 제품들을 통합 제어하기엔 일종의 통합 리모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은 다른 기기에는 여기에 연결이 불가하다라는 거죠. 삼성 제품만의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물론 삼성도 할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범용으로 넓혀버리면 삼성전자만의 고유의 어떤 영역을 가져갈 수가 없고 또 삼성전자가 가져가고자 하는 삼성전자만의 일종의 커뮤니티를 쉽게 형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제품만으로 좀 한정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시일이 지나봐야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구글과는 분명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앞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전자가 개발자 대회를 열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거의 IT의 성지가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라든지 MS라든지 대부분의 이제 IT 업체들이 무언가 발표를 할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발자 컨퍼런스를 많이 열게 되죠.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쪽에 또 개발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흐름을 좀 이끌어내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프트웨어 쪽에 우리가 쏟는 관심은 지대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번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탈구글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확립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나 삼성전자의 네. 목표는 분명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까지 판매된 제품들을 보면 3억 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품들의 연결을 통해서만으로도 충분히 사후적인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네. 삼성전자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디바이스에서도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 한 두 가지 정도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또 재미난 기사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토로라에서 조립을 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되면은 제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것 맞아요. 같은데 이게 네. 맞나요? 네, 모토로라에서 아라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면 지금 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 폰의 모양은 굉장히 좀 조악합니다. 물론 이런 모양으로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뭐냐면 소비자가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갤럭시, 애플의 아이폰 이렇게 네. 찍어낸 제품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LG의 G 제품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모토로라의 제품의 의도는 뭐냐면 가격도 소비자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고 쓰는 칩이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도 물론 모든 부품은 아닙니다만 네. 상당히 많은 부품들 즉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소비자가 너 마음대로 한번 골라봐라라는 거죠. 그래서 조립형 PC를 만들었던 것처럼 조립형 스마트폰을 만들겠다는 의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나온 것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제품을 쓸 때 삼성전자에서는 삼성의 엑시노스 칩을 만들다 보니까 엑시노스 칩을 많이 쓰고 최근에 이제 LTA를 위해서 엑시노스 칩보다는 이제 퀄컴 칩을 많이 쓰게 네. 되는데요. 나는 퀄컴 칩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지만 퍼포먼스가 좋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칩을 쓰고 싶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램은 삼성 거를 쓰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만리 제품 중에서 최고가 제품보다는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높은 한 단계 낮은 제품을 쓰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다양한 욕구들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 즉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그 최적화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문제는 남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인 발상 아이디어는 굉장히 좀 혁신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방형 무료 플랫폼을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동안 구글이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들을 계속 냈는데 네. 다 실패했거든요. 이번에 모토X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야심차게 내놨지만 실패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실패를 넘어서서 구글이 하드웨어 시장 쪽에서 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라의 영향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브랜드 제품들의 가격을 떨어뜨릴 가능성, 네. 또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성공 여부는 미지수라고 보여지지만 이게 성공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 또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를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용산의 이제 조립 PC라고 부르는 그런 제품들이 네. 크게 늘어났던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AS의 부족함을 딛고서라도 싼 가격의 제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은 대중화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범용화의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범용화 시점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낮은 기기들도 충분히 많이 팔릴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구글의 전반적인 의도는 제품을 더 많이 팔겠다라는 그런 의도. 그래서 제품에서 이익을 내기보단 구글의 서비스에서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하드웨어 가격은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LG라든지 다른 회사 쪽에서는 좀처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네. 모토로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의 의미도 상당히 크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하드웨어의 최강자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반면 네. 반대로 이제 서비스의 최강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은 반대로 하드웨어 쪽의 영역을 계속 넓히려고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양쪽의 최강자들이 지금 서로의 영역을 네.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트렌드의 변화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아라가 왜 이렇게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성공할 것 가격 같아요. 제어 부분이 꽤 눈길이 가던데요. 그렇습니다. 쌀수록 좋겠죠. 자, 이렇게 트렌드가 급격하게는 아니지만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시사점을 갖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구글의 점유율이 지금 81%입니다.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81%예요. 그러니까 구글의 영향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제조사 입장 쪽에서 삼성도 마찬가지로 계속 탈구고를 시도하고 있는 이유는 삼성의 전체적인 이익의 60%를 이 부분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벗어나야 구글이 행보가 달라졌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안드로이드 내에서도 지금 M&A가 일어난다든지 아마존과 HTC가 손을 잡는다든지 굉장히 합종 연행이 벌어지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삼성의 탈구글은 타이젠을 비롯한 여러 가지 OS에 대한 시도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세컨 타이어 업체들.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말고 그 다른 업체들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 같은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더 걱정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표준화된 키트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 부품의 가격은 올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나 다른 이 세트 쪽의 가격도 하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품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관점에서 제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굉장히 너무 많은 얘기를 좀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저한테는. 일단 스마트 디바이스 자체가 좀 진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거든요. 삼성에서는 네. 소프트웨어 부문을 통해서 삼성 왕국을 좀 구축하려 한다 했고 모토로라에서는 또 조립형 스마트폰을 내면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큰 지각 변동이 예고될 때는 시장을 한 발 앞서서 예견하고 전망하는 사람이 좀 더 선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관련주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